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어제 저녁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아주 밤새도록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 낮에도 흐렸는데 다음 주까지도 비가 소식이 있더라고요. 비가 하루 종일 오는 날도 있고 뭐 오전에 오는 날도 있고 또뭐 어떤 날은 또 오후에만 좀 오는 날도 있고 그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또 태풍이 발달돼 가지고 태풍이 또 올라오는데 한국으로 올지 중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 수해를 많이 봐서 어,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집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자연 이 재해는 우리 인간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하질 못해서 자연재해 참화를 맞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방송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잖아요. 그래서 6.25 70주년을 맞아서 6.25 전쟁 때 참가했던 우리나라 6.25 때 참가했던 22개국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16개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16개국은 전투병을 우리나라 파견해서 전투를 같이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지만 그 16개국 이외에 8개 나라, 그러니까 8개 나라는 의료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량이라든가 무슨 군대 보급물자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합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나라가 16개국과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 8개 나라 이렇게 해서 22개국입니다. 이제 22개국의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주 진짜 좋은 일입니다. 참 그분들한테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6.25 전쟁 때 그분들이 참가를 안 해줬으면 한국은 공산당이 됐습니다. 공산당이 됐어요. 공산국가가 돼서 이북이 돼서 지금 이북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북이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국가 됐다고 보세요. 이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식량을 식량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현재 이북은 완전히 세계 완전히 철회장막으로 아주 가장 못 사는 빈민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북이 됐다면 여러분들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도 종북 좌파들은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잘 먹고 사는 게 그게 싫습니까? 이북같이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 종북 좌파들 말이에요. 말 좀 해봐요. 종북 좌파들 말이죠. 정신 상태를 좀 고쳐요. 이북같이 멀게 웃고 완전히 그 독재 국가에서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 이북이 여러분 그것이 그 동경을 나라고 그게 바라볼 나라입니까? 여하튼 종북 좌파는 우리 한국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다 몰아내서 북한으로 보내든지 어디 압록강으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다 보내버려야 돼요.
이번에 그 우리나라 찾는 그분들한테 참 우리 국민적인 거대 환영식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저도 태극기 들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제가 이게 6살 때, 7살 때 어릴 적에 7살 때, 8살 때 그때 저는 그 유교 참전하는 저기 군인들을 봤어요. 영국 군인들. 이 배에 뭐다 이렇게 쓰고 있는 영국 군인들. 그다음에 토이기, 그 tu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 tu르키예 군인들이 이제 보고 그리고 뭐 미군들 뭐 자주 봤고요. 뭐 미군들은 뭐 자주 보는 거니까 보고 이렇게 외국 군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나와서 이렇게 전투를 해준 거 그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걸 모르면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갚을지도 모르고 남의 도운 거에 대해서 너는 도와라 나는 도운 거 받기만 하겠다 나는 너희들 몰라 그런 짐승 같은 생각입니다. 짐승 같은 생각 그런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종북 좌파들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면요.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 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22개 유엔 참전국 대표단을 초청해 각종 기념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오는 거죠 아마. 이렇게 유엔 참전국 우리나라 초청하는 건 아마 처음 같은데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우리 국민적 환영을 해야 됩니다. 선물도 좀 많이 좀 안겨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겁니다. 또 그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갚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돼지나 개 같은 거예요. 돼지나 개는 갚을 줄 몰라요. 미국,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캐나다, 필리핀,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tu르키예, 영국 등 14개국 관계자가 입국하고 나머지 8개국은 주한 대사가 대표 자격으로 참가합니다. 대표단은 모레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 유엔 기념공원 방문, 그 부산에 있는 유엔군인 그 묘지 공원 있잖아요. 묘지 유엔군 묘지 세계적인 그 아주 그 관광지로 많이 알려졌죠. 유엔군이 우리나라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당신 뭐 얼굴도 성도 뭐 또 다 다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쬐끄만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나라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 와서 자유를 위해서 도와주던 그러다 사망한 그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줘야죠.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전국 보훈장관 간 양자회담, 국제보훈장관회의, 유엔 참전용사 감사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이분들에게 감사한 것을 표하고 그분들 갖다가 환영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때 유엔군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지금 공산당 됐다니까요. 저 낙동강까지 밀려가고 부산만 남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 부산만 밀어치면 완전히 공산 안 했으면 지금 공산국가 됐을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공산국가 됐어 봐요. 살만합니까? 지금같이 자유가 있어요? 민주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좀 너무 자유가 많아서 문제지만 우리나라 민주당 이 좌파 종북 좌파들은 아예 이 우리나라가 발전되는 걸 아주 원하지 않는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전부 끌어내려야 돼요. 그분들 내년에 국회에 한 명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좌파고 우파고 우리 국민들은 자식을 낳고 산다면 자식을 위해서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우리가 힘들 때 손을 건네준 22개 참전국가 참전용사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당시 국제사회연대로 이뤄낸 성과 자유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현재 그 국회의원들 그 인원을 절반을 줄이고 그런 예산 가지고잖아요. 그런 예산 가지고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외국의 군인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선물도 보내고 또 그분들 좀 초청해서 한국도 좀 이렇게 둘러보게 해주고 옛날 전쟁 때 있었던 그 지역 거기도 한번 둘러볼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그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다시 좀 일부라도 갚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은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요. 맨날 그 괴담 선동질 그저 흔들고 그저 가짜뉴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금전 이 그저 금배지가 X배지가 되지 말고 하여튼 우리나라 25일 날 22개국 대표단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참석한다고 참가한다고 해서 아주 기쁩니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물론 지금 오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가는 안 했어도 그분들의 부모들 또는 그분들의 할아버지들 뭐 이런 분들이 참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잘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겠죠. 여하튼 도움을 받았으면 일정 부분 도움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저는 그 주의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좌파같이 자기들 이념에 젖어가지고 자기들 식구, 자기 떼거리, 자기들하고 같은 공산주의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얘네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 탈만 쓴 거지. 하여튼 정말 기쁩니다. 저도 그 어디 그 사람들 있으면 그 나라 길을 좀 들고 길을 들으려면 22개 들으려면 11개씩 이렇게 딱 들어야 되겠네. 정말 저는 어릴 때 그분들 6.25 때 우리나라 온 사람들 봤다니까요. 총 예망총 그 큰 총도 들러미고요. 그거 군인 웍 하잖아요. 그거 신고요. 정말 옛날 생각하면 지금도 그때가 장면이 아주 생생한데 말이죠. 피비린내는 6.25 전쟁과 피난길 멀게 웃어 굶어서 그 쌀결을 갖다가 그걸 치르쳐서 거기서 쌀에게 골라서 그걸 죽을 수 먹든 그때 생각하면 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너무 몰라요. 그런 시대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그 시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역사 시대를 몰라서는 그 나라 뿌리가 있는 국민이 아닙니다. 권중광 TV를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당시를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6.25를 겪은 분들도 저희 선배들은 좀 여러분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흐뭇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참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고 매년 했어야 됩니다.
매년. 아, 정말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최고예요. 넘버원 윤석열 정부. 오늘 일요일 저녁은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직 비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저지대 사시는 분들 비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고, 특히 저녁에 집중호우가 올 때는 좀 밤에 좀 밖에 나가서 좀 둘러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는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